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조용히 하지만 얼마나 격렬하게 뒤집히고 있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무너지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새로운 금융의 주인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로운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XRP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50개 주가 앞다퉈 XRP를 모셔가려 하고 연준의 낡은 시스템이 리플로 교체되려는 이 거대한 흐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거래소 장호가 바닥나고 있는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력들이 짜놓은 완벽한 공급 쇼크 시나리오라는 걸 소름 돋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금융판을 뒤흔들고 있는 일본발 경제 대지진부터 아주 냉정하게 뜯어볼까요? 최근 일본의 40년물 국채 금리가 3.69%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 하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란 말이죠. 이 숫자가 왜 무서운 거냐?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0%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공짜나 다름없이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강남 아파트도 샀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좀 물주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짜 점심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빌려간 돈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로 얽혀있는 자금이 무려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8천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자금을 담보로 파생 상품에 걸려있는 돈까지 합치면 무려 50조 달러, 7경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게 터지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건 장난 수준이 됩니다. 전 세계 금융이 올스톱되는 대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금융 세력들이 다급하게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바로 리플입니다. 일본 금융의 심장인 SBI 그룹이 왜 리플 랩스의 지분을 9%나 가지고 있고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이 리플 이사로 앉아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경제가 한계에 부딪힐 때 유일하게 살 길은 XRP 레저를 통한 초고속, 저비용 자금 이동뿐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올해 말까지 일본 은행의 80%가 XRP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SBI 회장이 직접 공언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지금 단순히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낡은 혈관을 XRP로 전면 교체하는 대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건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연방정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50개 주 정부들이 서로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되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뉴햄프셔주가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발행한 것처럼 다른 주들도 XRP를 활용한 세금 납부나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붐 때 모든 주가 IT 기업을 유치하려고 안달 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짜 음모론적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 연준의 패드나우 시스템입니다. 연준이 수년 동안 공들여 만든 패드나우. 사실 이거 반쪽짜리입니다. 블록체인이 아니라 중앙화된 시스템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암호화폐 수도의 비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4년 임기 내에 새로운 블록체인 결제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미 완성된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 손잡는 것뿐이죠. 그 파트너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만든 시스템을 연준이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 대가로 리플사가 가진 에스크로 물량 50억 개, 100억 개를 정부에 넘기는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의 XRP 장호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이 최근 27억 개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한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미들이 판 게 아닙니다. 누군가 바이낸스의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싹 다 긁어가서 콜드 월렛에 가둬버렸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말라가는데 일본의 2천억 원, 미국의 50가의 주, 그리고 연준의 시스템 교체 수요가 터지려고 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공급 쇼크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자, 앞서 전해드린 이 엄청난 뉴스들 하나하나가 정말 시장을 뒤집어 놓을 만한 핵폭 당급 호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이하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10배, 20배 폭등해야 정상인데 왜 차트는 꼼짝도 안 할까요? 아니, 오히려 호재가 터질 때마다 누군가 위에서 망치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가격이 억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플은 희망 고문이다. 속았다. 역시 리플은 안 간다 라며 욕을 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실망감, 지루함, 공포,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세력들이 설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 기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큰손들은 절대 여러분과 같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사이좋게 수익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뺏어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10조 달러, 100조 달러의 자금을 집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XRP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미들이 가즈아를 외치며 물량을 꽉 쥐고 있으면 그들은 절대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과 침묵입니다. 그들은 호재를 터뜨려 놓고 가격 반응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아, 이건 진짜 안 가는 코인이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소송이 왜 그렇게 길어졌을까요? ETF 승인은 왜 자꾸 뜸을 들일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개미들의 진을 쏙 빼놔서 아주 싼 값의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철저한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 그 피 묻은 물량을 밑바닥에서 조용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횡보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밑에서는 일경원짜리 거대한 돈이 이동하고 있는 침묵의 전쟁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내심 없는 개미의 돈이 인내심 있는 세력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바닥을 기울 때 언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차질을 빚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테슬라는 파산한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조롱을 견디고 끝까지 쥐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딱 그 시점입니다. 이 지루한 횡보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스프링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눌리지 않을 때까지 압축되었다가 손을 떼는 순간 천장을 뚫고 튀어오릅니다. 세력들은 지금 그 스프링을 극한까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 더 높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평생을 그때 팔지 말걸 하며 후회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시나리오를 간파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격을 누를수록 고맙다 하고 더 모아가야 하고 그들이 공포를 조장할수록 우리는 기회다 하고 웃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코인, 누군가에게는 당장 팔아치우고 싶은 애물단지겠지만 세력들에게는 어떻게든 뺏고 싶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 지루한 싸움의 끝에는 끝까지 버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막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독해져야 하고 그들보다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지금은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헐값의 한 주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 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 100원에서 현재 4,000원대니까 무려 3,500% 상승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E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배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 새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 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은 벌 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혜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본 결과 총 47개의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847%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했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사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지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의 테더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 100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테더를 겨냥한 선전포고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약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2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테더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에 엄격한 감독해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계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의 140조 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코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관 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 가격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 10,0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 10만 원만 넣어놔도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일 경우 1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 먹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전쟁 승리국 편에 섰을 때 미래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기는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4천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 기회,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